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빠 주식교 공룡장입니다. 자, 주가 지수가 신기록 갱신을 눈앞에 두고 오늘 하락 마감하면서 신기록 갱신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2%, 코스닥이 2.35% 빠지면서 2073.39, 626.76으로 각각 마감되면서 하락 마감되는데 하락폭이 좀 생각보다 큰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기록을 타이를 이루었는데 이 신기록 갱신을 목전에 두고 좀 빠져버려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깼다고 봐야죠. 네. 네, 일단 잘 올라왔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존스도 그렇고 미국의 각종 그 3대 지수들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영향을 또 안 받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내 지수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트럼프의 탄핵 얘기는 이거 뭔가요? 이게 느닷없지는 않았고요. 네네네. 예전부터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탄핵이 2번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한 명은 이제 굉장히 옛날, 네. 70년대에 있었던 대통령이었고요. 한 명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클린턴. 클린턴이었죠. 빌 클린턴. 네. 네. 그 르완스키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하여튼 불륜설 때문에. 네. 근데 이 2번의 이제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탄핵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쇼크를 받을 것이다. 네네. 이런 분석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굉장히 좀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런 뭐 또 얘기도 있었고 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는데, 네네. 이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약간 좀 재미가 있는 게요. 민주당이 약간 지금은 자충수인데 네.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건의 내용을 좀 뒤집어 가보면 네네. 이게 2014년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지금 트럼프의 이제 재선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조 바이든이라고 지난 이제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이 부통령, 이 바이든의 아들이 이제 헌터였나요? 뭐 하여튼 뭐 사냥꾼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 헌터라는 이 아들이 우크라이나 한 회사, 천연가스와 관련된 그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고위관리직 그러니까 가네요. 뭔가 이제 아빠가 좀 봐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뭔가 회사가 비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이제 검찰이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 아들이 있는 회사의 사업을 방해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가 보죠.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이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약간 압력을 가합니다. 아하, 그냥 있지 않았군요. 검찰총장을 해임해라. 아, 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검찰총장이 실제로 해임이 됩니다. 아이고야, 해임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기를 썼던 게,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트럼프의 주장인데, 그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대출 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증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돈이 1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준 거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그 옛날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대통령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된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죠. 이런 건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건 뭔가 니네 비리가 있는 건데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꺼림칙하지 않느냐. 요거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문제죠?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조 바이든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트럼프 쪽에서 이제 받아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뭐였냐면 결정적인 거. 이번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통화하기 일주일 전에 그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조건을 내걸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이건 그냥 뭐 압박하기 위한 내용이죠. 단순히 압박하기 위한 내용인데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야, 니네 이거 안 해주면 이거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 의장이 그동안은 뭐 별 명분이 없는데라고 이제 미지근하다가 그 내용이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탄핵 조사에 들어가자. 이거 문제 될 수 있다. 충분히. 오르르 물고 들어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일단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은 통과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이잖아요. 뭐 상원에서는 이제 안 될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어차피 트럼프의 이런 뭐랄까요? 탄핵은 사실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주당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사실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원인이 됐던 게 누구냐면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조 바이든인데. 그러네요. 이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일단은 먼저 문제시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사하라고 이제 이런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대통령이 지휘를 써서 압박한 거는 트럼프의 잘못이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거는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원래 괴짜고 도덕적으로도 뭐 그냥 별로 뭐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이제 바른 사람이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겠네요. 이게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오히려 하라.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통화했던 내용을 원래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다 공개하겠다. 원래 대통령 간의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다 공개하겠다. 자신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조 바이든 얘기는 꺼낸 게 있다. 근데 뭐 그게 문제되게 뭐 있냐? 그래서 공개하겠다. 네가 듣고 싶으면 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민주당에는 쓸만한 후보가 바이든을 제외하고 나면은 없거든요. 없는데. 근데 이번에 만신창이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괴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될 테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일단 탄핵안이 그냥 어차피 안 될 거잖아요. 부결이 돼서 그냥 대통령이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입지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가오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협상에서 더 강력한 포지션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탄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협상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걸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하고 협상했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탄핵돼 버리면 완전히 이제 진짜로 엿먹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살짝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협상이 좀 미적지근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또 이제 약간은 또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상황들이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당이죠. 트럼프는 별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지금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까지 내놓으면서 해라라는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탄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또 카드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갑자기 복잡해졌을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 그렇다고 트럼프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탄핵이 안 돼버리면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노선 잘못 타가지고, 삐딱선 타면은 큰일 나네요.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냥 탄핵도 안 되고 재선도 성공해버리면 중국은 진짜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네. 그건 좀 뭐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미국의 그 네. 대통령이자 뭐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번 유엔 그 총회 연설에서도 좀 미적지근한 그 협상은 나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벌써 얘기를 계속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해놓은 상태니까. 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쇼 같아요. 계속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네네. 나는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극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 네네네. 협상에서 살짝 우회하면 네.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장사할 때도 약간 트럼프가 지금 많이 쓰는 전법이지 않나 지금 싶네요. 우리도 이제 장사하러 갈 때 그 뭐 10,000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5,000원만 해갖고 사고 원래 5,000원 깎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근데 이 탄핵 소식은 확실히 증시에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멈춰버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장 빠질 때 오히려 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네. 13일 연속 상승했었는데, 또 그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절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러니까요. 이게. 네, 딱 떨어지네요. 유럽 얘기가 나와가지고 끌어내린 줄 알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미국 막장에 드러나가지고, 하여튼 막장 드라마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여론들이나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자료들을 보더라도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뭐 일단 이게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또 시장을 한번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우존스, 뭐 S&P 500, 나스닥들이 좀 빠지는 상황들이고 덩달아 우리나라도 뭐 잘 올라가고 있다가 한번 또 이렇게 악재를 맞는 모습들로 오늘 코스피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코스닥이 또 2.3% 빠졌는데, 코스닥 빠진 원인들은 굳이 그 해외에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니까, 또 이거 오늘 헬릭 스미스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또 좀 하를 또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물량이 잠깐 터졌거든요. 네네네. 그때 못 팔았으면 정말 이거는 아이고야 이건 뭐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이거는 뭐 보니까 잔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 더 빠지면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데서 계속 물량을 들고 있어야 된다? 글쎄요. 네. 그 뭐 어차피 지금 80%나 90%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네. 꼭 신라된 건 똑같은 지금 길을 걷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옛날처럼 14%대 하한가였으면 적어도 5방, 6방은 맞아야 되는 하한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30%씩 2방을 때려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한가를 한번 더 맞으면 진짜 골 때리는 거고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이 정도 빠져버리면은, V자 급반등이 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상당히 오랫동안 진짜 고생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라젠 이야기 계속 해드렸지만,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신라젠 차트를 잠깐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지금 좀 하루 떨어지고 두방 떨어지고 다음날 또 잠깐 반등 나왔다가 좀 지지받는 듯 하다 또 떨어지고 하면서 시총이 신라젠 같은 경우 저기 이제 상위에 거의 보이질 않더라고. 저 밑에 가버렸어가지고 좀 사실 이게 이제 조만간 반등이 한번 그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매도가 더럽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까지 해도 누적된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공매도를 환매하기 위해서 매수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계속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하한가 종가보다는 낮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참 하여튼 뭐 답이 없네요. 이 뭐 한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세를 타버리면은 어떻게 다시 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걸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빨리 좀 이탈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리하시거나 진짜로 뭐 그냥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좌 이런 게 들어있으면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냥 보고만 있어도 팔리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근데 괜히 이제 화나가지고 주변에 화풀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참 이거 뭐 아픈 모습이기도 하고 힘든 모습이기도 한데 빨리 좀 어떻게 좀 탈출하실 수 있으면은 빨리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의 주요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주들이
좀 이제 끌어내린 모습들이고, 상승을 열심히 했던 코스피 지수들은 오늘 좀 화학주들이 실적 악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해외 쪽에 트럼프 탄핵 얘기가 좀 그전 어떻게 조금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좀 나온 것은 좀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뭐지 할 정도로 갑자기 나와서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 전 세계적인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상승했으니까, 상승을 쉬지 않고 13일간 한 보름간 상승을 했으니까 그에 또 맞는 조정이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또 조정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담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는 네. 부자빠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 바이오들 고점에 사지 말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 마음에 드니까 계속해서 들고 계셨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명언이 부자빠님이 있으십니다. 매도심은 매수고, 매수심은 매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 사고 싶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너무 팔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가 주가의 저점인 구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 한마디를 잘 생각하신다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은 매도심은 매수고 매수심은 매도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심은 매수고 매수심은 매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